저기, 어, 기말이 가까워지니까, 리코드하고, 프로젝트하고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6월 22일 오후 5시까지로 했고요. 아마 이게 기말고사 마지막 날일 겁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날 저녁 5시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메일을 하나 팠습니다. 지메일에다가 이메일을 하나 팠어요. 이거는요. 승철.python입니다. 이게 점 보이나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승철.python 지메일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에는 제목은 학번하고 이름 이렇게 순서로 해주시고, 내용은 리코드용 GitHub 주소, 그 다음에 프로젝트용 GitHub 주소, 요거 두 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보고 채점을 할게요. 그래서 리코드하고 프로젝트 각각 2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코드는 문제 푼 거를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에서 리코드 문제를 몇 문제나 풀었는지 그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기록해 주시고, 여기 참조하시면 돼요. 여기 하면 이렇게 뜨죠. 624개로. 요거 하는 방법은 여기 스크린샷 찍은 게 png 파일이거든요. 여기에다 넣고 그 다음에 리드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624가 이게 학기 초인데 여러분하고 막 문제 풀다가 저도 발동이 걸려가지고 요새 좀 풀었는데 7, 624, 723. 한 문제만 더 풀면 100문제인데. 오케이. 그래서, 저는 요것만 보고 채점할 겁니다. 그리고 요게, 구라가 아닌지 좀 확인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노력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거기 다 솔루션도 다 있어요. 음. 쉽게 생각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도 200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게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봐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거기서 느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파일 올려주시고, 근데 데이터가 좀 센시티브 하면 데이터는 안 올리셔도 되는데 그 대신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 mostly likely 리드미 파일만 보고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뭘 했는지 리드미 파일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가 그걸 보고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드미 파일을. 이렇게.
질문 있어요? 예. PI 파일이라니?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파이썬 파일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아, 저가 아직 거기를 안 가르쳤군요. 예. 당연히 파이썬 파일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파일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아, 저가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안 했군요. 예.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주로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파일 하나 가지고 뭘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파일이 하나 있으니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서 만드는 게, 코드 작성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VS 코드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펼쳐놓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할게요.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강의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하고 리코드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보겠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은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할 적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걸 생각을 할 건데,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파일 하나 가지고 하는 거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작업하는 거, 그런 것도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이 클래스에서 이제 그 작업이 커졌을 때 클래스에서 어떻게 임플멘트 할 건가 그런 개념으로 네 가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OOP의 네 가지 필러라고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nheritance, Polymorphism, Encapsulation, Abstraction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Inheritance를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이나 인캡슐레이션, 업스트랙션은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상속이라는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좀 코드를 짤 때 좀 시스테매틱하게 좀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던던트한 코드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모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코드를 짜놨어요. 클래스로. 근데 봤더니 내가 거기다 몇 개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가 애드온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의 어떤 파트가
내 거랑 조금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던더 이닛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코드를 좀 봅시다. 여기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저렇게 있는데 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dog인데 dog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메소드가 이렇게 임플리멘트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던더 이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cat도 애니멀을 상속을 받고요. 여기도 speak라는 메소드가 임플리멘트가 됐는데 던더 이닛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dog하고 cat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던더 이닛이 여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받은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던더 이닛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og에서 speak 그러면은 누구가 우프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cat에서는 누구가 미아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셀프 네임이라는 게 던더 이닛에서 던더 이닛에서 요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던더 이닛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돌려보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건 부모 클래스라고 그러고 요건 차일드 클래스라고 부르더라고요. parent 클래스, child 클래스. child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없어도 parent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코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가 굿 프랙티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코드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던더 이닛이 여기 없는데 이쪽에서 던더 이닛이 돌아간다는 거를 엑스플리시트하게 좀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야 코드 초짜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돌아는 가지만 돌아간다는 걸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엑스플리시트하게 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예, 조금 코드 이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코드 볼 적에 조금 어, 코드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여기 던더 이닛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child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없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parent 클래스에 있는 던더 이닛이 돌아간다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대자 네? 무슨
상속을 해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parents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child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이 던더 이닛이 있어요. 이거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돌아는 가는데 문제가 이건 좋은 코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과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두 군데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뭐를 고치려고 그러면 두 군데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드라이하게 짜라고 그러거든요. 드라이가 뭐의 약자냐면은 Don't repeat yourself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두 번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코드는 돌아가지만 이건 좋은 코드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페어런트 클래스의 던더 이닛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explicit하게 parent 클래스의 이닛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super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parents 할 적에 던더 이닛에서는 여기 셀프가 들어가야 되고요. super 할 적에는 여기 셀프가 안 들어갑니다. 그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케이. 여기 보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father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고요. mother의 던더 이닛이 있어요. 그 다음에 child는 father와 mother를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닛을 하는데 super하고 이닛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child class initialize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아빠께 이닛이 돌아가는지 엄마께 이닛이 돌아갔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hild가 아빠도 상속을 받았고요, 엄마도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슈퍼를 이용을 해서 던더 이닛을 했을 때 아빠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는지 아니면 엄마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는지, 그겁니다. 이 경우에 한번 투표해 볼까요? 아빠께 이니셜라이제이션 될 것 같다. 엄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아빠가 돌아갈 것 같다. 엄마가 돌아갈 것 같다. 둘 다 돌아갈 것 같다도 있고. 오케이. 이거 아빠만 돌아갑니다.
저 기억이 맞다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상속 순서가. 이번에는 엄마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슈퍼라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게 돌아가요. 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explicit하게 아빠 거도 돌리고 엄마 거도 돌리고. 응? 오케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 비클이라고 있고요. 비클에 던더 이닛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 엔진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요. 모터사이클 클래스가 있는데 둘 다 비클을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닛을 하는데 일단 슈퍼를 이용을 해서 비클에 있는 던더 이닛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픈 트렁크라는 메소드가 추가로 있고요. 모터사이클도 비슷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던더 이닛 할 때 비클에 던더 이닛을 사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메소드가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비클에서 만들어지는 어트리뷰트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넘도어스 문이 몇 개냐 하는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엔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오픈 트렁크라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그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어트리뷰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도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든 클래스의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에서 보면 스타트 엔진이라는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에 있던 메소드인데 그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트렁크는 자기가 디파인한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 스타트 엔진이라는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퓰리스는 자기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소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지 않아요. 부모 코드에서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그냥 상속을 하는 순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트리뷰트나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코드를 드라이하게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슈퍼를 이용을 해서
던더인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슈퍼를 이용을 해서 메소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던더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디스플레이 인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슈퍼를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인포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슈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좀 사용하는데 좀 꺼리한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나중에, 좀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개념이 있는데, 오버라이딩은 덮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니멀 클래스에 make soun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dog하고 cat이 애니멀을 상속을 받았고요. 거기 각각의 make sound라는 메소드가 독자적으로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종류의 사운드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dog, cat 각각에서 make sound 하면 dog, cat 각각에서 임플리멘트 된 make sound가 있고 그 부모 클래스에서 make sound가 있는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make sound가 사용이 되지 않고 그게 오버라이드가 돼서 자신이 정의한 make sound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클래스에서 make sound 하면 도 클래스에서 정의된 make sound가 실행이 되지 부모 클래스에 있는 make sound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걸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인헤리턴스를 하나만 받으면은 명확한데 여러 군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경우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flyer 클래스가 있고 swimmer 클래스가 있고 dog이 있는데 dog은 flyer 클래스 오리는 날 수가 있고 수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flyer 클래스하고 swimmer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각각 flyer에는 fly 메소드가 있고 swimmer에는 swim 메소드가 있고 dog에는 quack인가요? quack 메소드가 있고 그러면 이 dog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fly, swim, quack 이거 다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fly는 flyer 메소드가 있고 swim은 swimmer 클래스에서 정의가 된 거고요. quack은 dog 메소드, dog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예요. 그게 다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 경우에 한번 생각. 아까 슈퍼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에,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야기 전에 예전에 베리어블을 생각을 해보세요.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음, 베리어블 핸들링 할 때 뭐였지? L 요거 기억나세요? LEGB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어떤 함수 내부에 서 있고 어떤 함수 내부에 서 있고 그런데 x가 3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콜을 하면 여기가 x가 4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x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 요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찾는데 로컬에서 먼저 찾고 로컬에서 찾아서 없으면 인클로징에서 찾고 거기 없으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찾고 거기서 없으면 빌트인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메소드나 아니면 어트리뷰트를 찾는데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가 여기 지금 내가 이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콜하는데 얘가 어디서 상속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메소드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메소드가 여기에 우리가 찾고 쓰고자 하는 메소드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면 상속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메소드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는 메소드가 여러 군데 있으면 어느 메소드가 여기서 콜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어트리뷰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게 아까 슈퍼라고 한 게 슈퍼에서 던더 이닛을 쓰면 그러면 어떤 던더 이닛이 사용이 되느냐 그거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고 불러요. 코드를 짜는데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이해를 해야만 코드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코드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속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속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그 베리어블에서 로컬, 인클로징, 글로벌, 빌트인 이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가 벌써 한번 봤어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예를 들어서 아까 클래스 해서 child 그리고 여기에 father, mother
해서 여기에서 super done the init 이렇게 하면 슈퍼라는 건 위에서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빠에도 던더 이닛이 있고 엄마에도 던더 이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던더 이닛을 사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child가 있고 father가 있고 mother가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슈퍼 던더 이닛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던더 이닛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나오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father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father의 던더 이닛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mother가 먼저 나왔으면 mother를 사용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상속을 할 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사용을 해야만 내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게 됐다. 혹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면 상속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몰라도 뭐가 실행이 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코드가 구현이 돼야지 상속 스트럭처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이 코드를 좀 리팩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한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죠. 여기 클래스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프린시플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A, B, C, D가 있고요.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C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D는 B와 C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whoamI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 D에서 whoamI 그러면 D에서 whoamI 그러면 D에는 whoamI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father, mother situation으로 생각하면 B에 있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B에 whoamI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아웃풋이 B에 있는 whoamI가 사용이 돼서 IMB가 프린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child가 father, mother를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super 해서 던더 이닛을 하면 father의 것이 실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B에 있는 D에서 whoamI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B에 있는 whoamI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 거는 쉬웠는데
한번 해보죠. 네, 비슷해요. X, Y, G, W가 있고 각각 좀 상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W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who am I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G하고 Y가 있는데 G가 우선권이 있고요. 그러면 G에 who am I가 있으니까 G에 있는 who am I가 작동이 돼서 I am G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쉽네.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자, 봅시다. A, B, C, D, E, F, G, H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저기서 상속을 받았고, 그래서 H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그러면 이제 얘가 찾는 어떻게 찾는가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H에 있으면은 H께 맨 먼저 나오겠죠. 이거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H가 있고 E, F, G가 있고 E는 C, D에서 받았고 C는 A, B에서 받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상태에서 H에서 어떤 메소드가 콜이 되거나 아니면 어트리뷰트가 콜이 되는데 H에 그게 없으면 어떤 순서로 찾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H에서 내가 메소드를 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트리뷰트를 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H에 그게가 없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내가 이 메소드를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E에서 찾겠느냐, F에서 찾겠느냐, 그 순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죠. 요것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C, A, B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A, B, C만 생각을 해보세요. A, B, C만. 그러면 아까 C가 child니까 C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C에 메소드가 있으면 C에 있는 걸 사용하겠죠. 근데 C에 메소드가 없으면 father, mother 아까 시츄에이션으로 보면 A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A를 찾으려고 그럴 거고요. A에 없으면 B에 있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소드 오브 MRO 메소드
M,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CAB예요. 오케이. D의 입장에서는 D만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확장을 할 겁니다. 여기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가 있고 요 위에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CAB가 있고요. 이쪽은 D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씩만 있다고 그러면 E, Father, Mother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인데 CAB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D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게 먼저 오고 제일 child가 맨 처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father가 오고 그 다음에 mother가 오는 스트럭처예요. 그러면 E, C, A, B,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H가 있고 E에는 E, C, A, B, D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있고 G가 있고 그러면 H가 먼저 나오고 E, C, A, B, D, F, G 이렇게 됩니다. 이게 메서드 레졸루션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부분 봅시다. 여기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프린트한 게 있는데 맨 처음에 H고요. 그 다음에 E, C, A, B, D, F, G. 오케이? 요거는 좀 심플한 케이스고요. 요게 조금 심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억을 해야 될 게 child가 father, mother를 상속을 받으면 child에서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father 쪽으로 가서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mother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 로직이고요. 근데 좀 전에 봤던 건 too simple. 여기 M 있고요. B, A, G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Y, G, A는 XY, XY, 이렇게 되겠네요. 이 경우에 해보죠. 네, 이 경우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요게, 요 부분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만 하면. 네? 그러니까 나머지 건 생각하지 말고 요 부분만 생각해봐요. child가 맨 먼저에 오고, 그 다음에 왼쪽 거,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똑같이 하면 A, X, Y. 그 다음에 이쪽은 G.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는 겹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겹치는 게 있어요. m이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로 와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B, Y, G 이렇게 와야 되는데 Y 전에 A하고 X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M이 왔고요. 그 다음에 BYG가 왔거든요. 근데 AXY 순서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Y가 들어와 있잖아요. AX가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AX가 들어가. 그 다음에 G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아까 거는 겹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겹쳐요. 겹치면 로컬 스트럭처를 프리저브 해야 됩니다. 그래서 M, B, A, X, Y, G.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는 아무것도 스페시파이 하지 않으면 오브젝트가 디폴트로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C3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나 그럴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게 C3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3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 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세 개짜리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parent, father, mother로부터 child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로컬 스트럭처만 생각을 하면 child가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left parent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가는데 두 개의 요 3번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로컬 MRO를 머징을 할 때 붙일 적에 겹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컬 스트럭처의 그 모노토니시티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면 요 BY, 기본적으로 BYG 다음에 AXY가 와야 되는데, BYG가 오고, 그 다음에 AXY가 머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로컬 오더를 프리저브 해주려면은 여기에 끼워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프린시플입니다. child가 먼저 오고, left가 그 다음에 right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머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C3 리니얼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3 리니얼리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슈퍼라고 그랬잖아요. 슈퍼 해가지고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슈퍼 할 때 어디에 있는 걸 사용하느냐?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이용해서 제일 가까운 놈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코드 짤 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이용을 해서 어떤 메소드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거를 체킹을 하고 있으면 지금 상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팩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는. 하지만 in principle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뭐 컴플렉스 example이 있네요. 오케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W가 있고 GY가 있고요. W가 있고 W는 GY를 받고 G는 XY. 자, 그러면 요거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어떻게 돼요? G, X, Y. 여기 Y가 있고요. 여기 W가 있고. 그럼 W가 가고 G, X, Y. 그럼 됐죠. 오케이. W, G, X, Y. W, G, X, Y.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오브젝트. 여러분이 클래스에 아무것도 상속을 안 해도 오브젝트 클래스는 상속을 해요. 옛날 코드에서는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해서 옛날 코드 보시면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코드를 짰거든요. 근데 여기 캡탈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쳐도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오브젝트가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의 맨 마지막에 오브젝트가 프린트가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오케이. 요거 해봅시다. M이 있고 BAG B는 YG A는 XY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얘기해 주세요. 요거만 생각하면 예, BYZ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 X, Y Z M이 있죠. 그러면 M 그 다음에 BYZ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야죠. 근데 Y가 여기 있으니까 Y 전에 A와 X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앞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AX가 이렇게 Z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MBAXYG MBAXY Z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케이. 오케이. 슈퍼해서 뭘 사용을 하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슈퍼 안 이용을 해도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너리턴스 상속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드라이하게 짜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폴리모피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애니멀에 던더 이닛이 있고요. 스피크가 여기 패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하고 캣이 애니멀을 상속을 했고요. 거기 각각 스피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리면 여기 제대로 작동을 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게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없어도 코드는 돌아가거든요. 오케이, 해봅시다. 버디라는 독이 워프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스커스라는 캣이 미아우라고 했어요. 제대로 돌아가요. 이게 챗GPT가 저한테 준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서 제가 이게 없어도 돌아갈 텐데 없어도 돌아가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챗GPT가 저한테 준 코드고요. 그래서 제가 쫙 코드를 보다가 이게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코드 블럭인데 왜 이걸 집어넣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폴리모피즘이더라고. 뭐냐면 애니멀이 스피크라는 걸 하는데 이 독인지 캣인지 아니면 홀스인지 그거에 따라 스피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그 애니멀을 상속을 받는 클래스들은 스피크라는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임플리멘트를 할 텐데 그러면 이 독에서 스피크하고 캣에서 스피크가 달라요. 폴리라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코드 블럭을 집어넣느냐? 이거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스피크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자신만의 메소드를 구현하라고 일부러 스피크라는 메소드를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상속받는 사람은 스피크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speak라는 요 메소드가 여기 이 코드 블럭이 없으면 독에서 speak라는 걸 임플리멘트 안 할 수도 있어요. 캣에서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예, speak를 내가 임플리멘트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어, 어, 그 애니멀을 이네리턴스 상속을 받는 클래스에서는 그 speak라는 메소드를 임플리멘트 하도록 예, 그래서 이게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스피크 메소드지만 오브젝트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스피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파이의 스태츠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뭘 집어넣고 RVS 100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00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1000개를 제너레이트 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니폼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유니폼 01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를 1000개를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익스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익스포넨셜에서 제너레이트 해줘.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동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동일하죠. 요게 여기까지가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오브젝트가 있고 요런 오브젝트가 있고 요런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RVS를 하면 비헤이버가 달라요. 그러니까 폴리모피즘이에요. 여기에 CDF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CDF인데 요 오브젝트에 따라서 비헤이버가 달라져요. 폴리모피즘이에요. 예? 이렇게 코드를 짜면 뭐가 좋으냐면 하나의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이해를 하면 다른 클래스의 오브젝트도 어떻게 왜 비헤이비어 할 거라는 거를 익스펙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사이파이가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파이의 스태츠 모델에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 게 다르게 비헤이브를 하고요. CDF도 다르게 비헤이브하고 PDF, PMF 뭐 되게 많아요. 메소드들이. 근데 여기서 하나만 익숙해지면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분포가 달라져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폴리모피즘이에요. 이해가 안 되나? 아, 여기 한번 오케이. 이게
scipy stat nom 아무것도 저기 그 파라미터를 안 주면 표준 정규 분포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메소드들이 여기 있네.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RVS는 여기 요 RVS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PDF 하면 요 X라는 로케이션의 PDF를 계산해 주고 로그 PDF면은 PDF에 로그 취한 걸 계산해 주겠죠. CDF 계산해 주고 로그 CDF SF는 서바이벌 펑션이라는 거고요. 로그 서바이벌 펑션 PPF는 이게 CDF의 역함수예요. ISF는 서바이벌 펑션의 인버스라는 거겠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메소드가 정규분포, 요 정규분포 오브젝트에 메소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노음 대신에 예를 들어서 꽈송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dog에서 cat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speak 그러면 speak하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래서 폴리모피즘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을 하면 사용자가 하나의 오브젝트에 익숙하다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에도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패키지를 구성을 할 적에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익숙해지면 나머지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를 시간이 조금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오케이. 사이파이에서 스탯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프로 라이브를 임포트 하자. 이렇게 하면 표준 정규 분포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RVS 하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드는 겁니다.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하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바꿔서 조금 그랬죠? 근데 요 스탯 놈 대신에 익스포넨셜을 쓴다고 그래 보죠. 유니폼을 해볼까요? 유니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놈 클래스하고 유니폼 클래스하고 보면 전혀 다른 클래스지만 메소드는 동일한 메소드 이름을 쉐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폴리모피즘이에요. 익스포넨셜 해볼까? 익스포넨셜은 exp 하면 되지 않을까? 익스포 nen 여기서 RVS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도 다 동일한 프린시플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말에 대해서만 메소드를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도 동일하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폴리모피즘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메소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그것과 동일한 메소드들이 임플리멘트 되도록 코드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하나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폴리모피즘의 장점이에요. 여기 써있네요. 인터페이스 데피니션이라는 게 인터페이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하나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익숙해지면 다른 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익숙해지면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임플멘트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타입 컨시스턴시는 무슨 얘기인가?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 폴리모피즘하고 업스트랙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두 개 끝낼 수 있겠네요. 한 번에. 오케이. 업스트랙션은 뭐냐면 그 인터페이스를 미리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디자인을 abstract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뭘 구현할 건가 다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걸 구현을 해야만 돼요. 여기를 보시죠. 여기에 지금 from ABC import ABC abstract method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abstract class입니다. 뭐 아무것도 구현이 안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상속을 하면 요거를 지금 렉탱귤이 요걸 상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area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abstract 여기 보면 shape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abstract 클래스인데 여기 abstract 클래스인데 지금 area라는 메소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rectangle이 shape이라고 해서 이걸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area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한번 돌려봅시다.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오버라이드를 안 했다고 그래 보죠.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안 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에러를 발생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거를 상속을 받았는데 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이 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켜줘. 예, 에러를 발생시켰죠. 예, 여기 보시면 이 abstract method area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요 abstract 클래스에 이렇게 area라는 메소드를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을 받은 rectangle이라는 거는 이 area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bstrac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클래스를 어떻게 짤 건가 기본적으로 그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소드를 임플리멘트 해야 된다는 걸 리스트업을 해서 강제로 그걸 임플리멘트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는 요거 강제로 여기서는 강제로 임플리멘트 하게 해주는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 스피크가 없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스피크가 없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하지만 여기서는 요 abstract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를 상속을 시키면 강제로 그 메소드를 임플리멘트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개발을 한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게임에 저 게임 별로 잘 안 해봐서 요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에 뭐가 있나요? 요새 스타 안 하나? 뭐가 있나? 저글링? 저글러?
예, 뭐, 뭐, 예를 들어 어떤 게임에, 쉽게, 뭐, 탱크, 그럽시다. 탱크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뭐, 그래 봅시다. 그러면, 탱크는 모든 각각의 캐릭터마다 뭐, 메소드들, 임플리멘트 해야 될 메소드들이 있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서 abstract 메소드로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하면 그걸 상속받아서 이제 임플리멘트를 하면 중간에 뭐를 까먹고 임플리멘트를 안 해놓으면은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게 코드를 구현하다 보면 그 코드 클래스들이 다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모피즘하고 업스트랙션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인헤리턴스 폴리모 이게 그 OOP의 4개의 기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작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코드가 많아지면 어떻게 컨시스턴트하고 드라이하고 그렇게 코드를 짤 건가 하는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하게 코드를 리피트하지 않게 또 드라이하게 자르려면 이네리턴스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컨시스턴트하게 자르려면 폴리모피즘하고 업스트랙션 아니면 업스트랙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업스트랙션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인캡슐레이션은 뭐냐면 로컬리 사용되는 베리어블이나 메소드들은 로컬리 사용하고 밖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를 막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부 바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아니, 그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랭귀지에서 처음으로 만들 적에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러한 개념을 최대한도로 좀 임플리멘트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건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나 메소드들은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유저 입장에서는 이상한 베리어블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저는 클린한 메소드하고 클린한 베리어블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임플리멘트 하는 사람들은 그 내부적으로 좀 지저분한 메소드나 지저분한 베리어블을 사용하지만 그거를 밖에다는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private attribute, private method라고 부르더라고요. private이라는 거는 그 내부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할 수가 없어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개념이 최대한도로 임플리멘트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네임 앞에 언더스코어가 2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라이빗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베리어블은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래스 바깥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이게
private variable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오케이. person 해서 이름은 존이고요. 나이는 30 해서 person을 만들었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private attribute가 done the name하고 don더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데 그냥 던더라고 부르겠습니다. 던더랑은 조금 다른데 던더 네임, 던더 에이지라고 부를게요. 그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걸 불러보죠. 이렇게. 저 던더 네임이 private attribute가 아니면 여기서 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네, 돌려보죠.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그 베리어블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밖에서 그 베리어블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 베리어블을 가져오게 하고 싶으면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get, set 뭐 그러는데 get 그러면 이제 요 private variable을 주는 겁니다. set 그러면 그 private variable을 어떤 value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private variable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부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private variable이 아니면 person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니면 세팅을 하려면 perso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private variable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려면은 요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건 get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베리어블에 어떤 밸류를 주고 싶다 그러면 set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프라이빗 베리어블들은.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person을 만들었고요. 이름을 그냥 베리어블 done the name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get 메소드를 통해서 베리어블을 받는 거고요. set 메소드를 통해서 그 베리어블을 에다가 다른 밸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메소드를 통해서 그 베리어블 값을 액세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get이나 set 메소드를 세팅을 안 해주면 요 private variable들은 밖에서 액세스를 하거나 리셋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private attribute라고 부르고요. 좀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언더스코어가 없는 게 있고, 언더스코어가 하나 있는 게 있고, 언더스코어가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더스코어가 두 개 있는 거는 좀 전에도 얘기한 프라이빗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가 없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베리어블이에요. 어트리뷰트예요. 그리고 언더스코어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weak private attribut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어트리뷰트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이 코딩하는 사람들한테 뭘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 이게 퍼블릭한 베리어블이지만 마치 프라이빗한 것처럼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돌려보죠. 그래서 1하고 2는 바깥에서 억세스가 가능해요. 1하고 2는 억세스가 가능하고요. 3번은 억세스가 밖에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럼 2번은 뭐냐면 코드를 읽는 사람들한테 혹은 모디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프라이빗처럼 생각해서 사용하라, 그런 겁니다. 사실은 프라이빗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프라이빗 베리어블을 밖에서 사용을 하려면 get 메소드를 임플리멘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하고 싶다 그러면 set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set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set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set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프라이빗한 거는 바깥에서 웬만하면 억세스를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적으로만 어떤 베리어블이 사용이 되고 밖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게 포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 같은 게 캡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봉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캡슐 뚜껑을 딱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는 그거를 억세스가 안 되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억세스하게 하려면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를 임플리멘트를 해서 그 하면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델도 안 되고, 그러면 델 메소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private variable이나 메소드는 아까 area라고 했나? name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private variable attribute 혹은 메소드도 있어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요 private variable하고 메소드는 밖에서 액세스가 안 되고 액세스를 하려면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나 del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밖에서 이 액세스가 되고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액세스가 가능해요. 액세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액세스가 가능해요. 근데 그 액세스를 막는 게 뭐냐면 네임 맹글링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약간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액세스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private variable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private method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통 사용하듯이 private variable, private method를 이렇게 콜을 해주면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콜을 하면 되냐면 요걸 붙여주면 돼요. 여기 my class name 있죠? 요 my class. 그래서 여기 underscore my class 하고 private variable 하면 액세스가 돼요. 그 다음에 my class underscore my class 하고 private method 하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name mangling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private variable하고 private method를 만들어 주면 기본적으로 인캡슐레이션 개념을 이제 파이썬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클래스 바깥에서 액세스가 안 되도록 블로킹을 해준 거고요. 클래스 바깥에서 액세스를 하려고 그러면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나 del 메소드를 만들어서 액세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 del 메소드가 없어도 액세스가 되기는 해요. 이게 액세스를 블로킹한 게 네임 맹글링을 이용을 해서 블로킹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네임 맹글링을 이용을 하면 액세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코드가 지저분해지죠. 예.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코드가 작을 경우에는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데 코드가 커지면 이제 클래스를 여러 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요 네 가지 클래스가 여러 개 있고 그걸 드라이하게 코드를 짜려면 그 요 네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하셔야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코드가 깔끔해진다는 거는 나중에 코드를 고칠 때 한 곳만 고치면 돼요. 여러 곳을 안 고쳐도 되고. 코드를 드라이하게 안 짜면 뭘 하나 고치려면 여러 군데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코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클래스가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이네리턴스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코드를 드라이하고 컨시스턴트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 네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코드로 구현을 해야 나중에 처음은 힘들 수 있어도 나중에
코드를 바꾸거나 수정을 할 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